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광진구 이야기 시사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품격 시사광 사람 ING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풀뿌리 시사광 광진 주민연대 박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그냥 화면 가득 네. 우리 얼굴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 너무 곰두마리가 있는 것 같다. 답답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우셨겠죠? 그러니까 네. 이사님이 너무 얼굴이 커셔갖고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대표님도 얼굴이 저는 얼굴이 조그마한데 네. 우리 이사님이 너무 얼굴이 크셔갖고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앵글을 좀 크게 잡고 네. 하는 게 또 어떤가 한번 시험해보고 네, 또 네. 많은 분들의 이 댓글을 보고 네, 또 네. 판단을 했습니다. 몇 주간은 좀 크게. 네네네. 이사님 어떠세요? 저는 제 얼굴이 작게 나오는 게 좋아요. 예. 네. 어저께 대통령 네. 신년 녹화 대담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요. 네. 그분 얼굴도 좀 안 보고 싶어서? 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네네.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평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뭐 대담 녹화 3일 편집하고 보니까 생산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질문 같은 걸 좀 주고받고 그렇죠.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봐도 뭐 만들어진 원고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을 한다면 네.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해진 스토리에 짜여가지고 특히 이제 그 특정 세력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시니까 이것은 사실 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정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교 봤을 때 시사각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대본이 없는 대본이 없는. 그렇죠. 준비해 오신 분들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떨어요. 왜냐하면 대본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얘기합시다 이 정도만 마치고 들어오니까 엄청 떠시는데 또 우리 정준호 대표께서 워낙 사회를 잘 보시니까 무슨 금방 또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풀어지더라고요. 또 네. 밖에서 살짝 그냥 뭐 들어서 어떤 얘기 할지 간단하게 큰 아웃라인 잡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 없는 생생한 그렇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네. 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진짜 그 공동체가 그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렇죠. 정말로 이런 생생하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빛만 보여주지 않고 어둠도 같이 그렇죠. 어둠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주는 솔직하게.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녹화 네. 담화를 보면서 우리 시사강이 진짜 괜찮은 방송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훌륭한 방송입니다. 네. 네. 오늘 네. 초대하신 손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네네. 광진 주민연대 대표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광진 주민연대 회원이시고, 네. 광진 주민연대 운영위원이시고, 네. 그리고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고, 지금은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신 김연수님 초대해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her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so they got old. 네,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늘사협 우리 김연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자기소개 플러스 이 협동조합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김여수입니다.
늘푸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거, 빚, 교육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아, 네. 이사장님 저희 방송 네. 보신 적 있어요? 네네. 아, 진짜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 여기? 네. 예, 봤죠. 많이. 아, 어떤 방송 보셨습니까? 그 민동세 대표님 네. 더우누리. 아, 그 방송을 보고 네. 더우누리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실제 아, 본래부터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 네. 깊이 있게는 몰랐고 네. 실제 그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이제 강의를 받은 듯한 아, 그래요? 예, 그런 교육이 됐다고. 그러면 뭐 성공적인 강의였다고, 아니, 장문이었다고 저희가 답변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저한테는 가장 유익했던 네. 강의였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방송을 통해 누군가한테 늘사협을 또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아, 네, 그러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네. 준비할 때부터 네.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네. 사회도 엄청 잘 네. 보시는데 오늘 지금 엄청 떠시네요. 네, 그래요? 네네. 그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기 네. 물 한 잔도 조금씩 아, 요거 네, 네. 드시면서 네. 네,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지금은 늘사협 네. 이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늘사협 일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늘사협 하기 전 일 네네. 아니면 그냥 젊었을 때부터 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인간극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한번 싹 풀어주시죠. 저는 이제 서울에 오래 상경했다가 네. 서울에서 이제 운수 회사를 좀 다니다가 운송회사?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그럼 됐습니다. 운전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행정 업무를 받다. 아, 행정 업무를? 네. 행정 사무를 이제 보다가 거기에서 노하우를 이렇게 택해서 네. 제가 이제 순천으로 사업을 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버스 리스 사업을 순천에서 시작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된 거죠. 버스 리스 사업이라는 건 버스를 대여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 큰 회사 같은데 출퇴근 버스를 대여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오. 그런 리스 회사였던 겁니다. 네.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인데요. 조그만 소형 주택을 짓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제 집도 제가 지었고 네. 주위의 집들을 제가 건축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사업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럼 그때는 돈도 잘 버시고 좀 그렇죠. 뭐 그냥 뭐 세단 타고 다닐 만한 그 정도 수익은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업은 잘 됐는데 네. 리스 사업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도 나고 또 서울에서 이제 경기 이론 쪽 리스 사업하고는 출퇴근 그 사업하고는 네.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접어놓고 그냥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 사업 접고 네,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진 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때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서울에 와서 그 이제 건설 그 철골 해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서울에 오신 게 그때 광진구로 오신 거예요? 원래 광진구에 제가 20대에 올라와서 네. 광진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광진구 계시다가 네. 다시 지방 내려가서 일하시다가 다시 서울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서울은 광진구. 네, 원래 광진구에 살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광진구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 하신 겁니까? 아까 뭐. 와서 네.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뭘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제 네. 컴퓨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 종합 쇼핑몰을 운영을 10년간 가까이 좀 했습니다. 야, 그 당시에요? 그때 네. 몇 년도인데요? 2002년도 2년도에? 광지구에 번호가 허가 번호가 5번인가 아마 될 거예요. 아. 통신 판매업 허가 그러니까. 번호가요. 그 당시 온라인 쇼핑몰이 뭐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죠.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아, 물건이 없어갖고? 없어서 못 야, 팔았죠.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면 보통 망하고 네.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하지. 수입 네. 화장품이었는데 네. 워낙 불티나게 팔렸는데 물건이 이제 재고가 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못 팔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아내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수입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철골 사업으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철거 사업? 철골. 철골. 철골을 해체 작업. 빔 해체 작업이라고 하죠. 길동 사거리에 보면은 무슨 그룹 그쪽에서 이제 해체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 뭐 그룹 이름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잘 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치게 됩니다. 허리를. 다치셨어요? 네. 그 크레인 작업을 하는 그 기사가 네. 좀 약간 좀 서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철골을 빨리 이렇게 끌어당겨서 싣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30만 원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그걸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분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들었어요. 5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레인이 원래 끌어야 될 거를 크레인이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직접 가서 근데 그렇죠. 크레인이 뭐 한 시간대 30만 원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크레인 아저씨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끝날 무렵인데 네. 그것만 정리만 해주면 될 텐데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답답했으면 제가 올라가서 그걸 이제 끌었는데 그때 그때 이제 허리가 망가진 거죠. 그럼 산재네요. 산재는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은 대표였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못 받고 하청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번청한테 요청을 못 합니다.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전혀 혜택을 받지를 못했죠. 야,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쉽지만 이 네. 주제만 넘어가는 걸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친 거죠? 네, 그렇죠. 다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활동이 힘드신 겁니까? 굉장히 많이 심하게 다쳐서 제가 이제 집에서 그때 당시는 또 회식까지 있었어요. 그때 네. 잘 몰라서 술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아프지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도저히 이 허리를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네. 구이 사거리에 보면 제 한방병원이 있는데 네. 거기 갔더니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진통제나 한약 같은 걸 받았는데 너무 비싸서 몇 번 먹다가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는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큰아이가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한테 항상 30만 원씩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줬어요. 네. 그걸로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아르바이트비로 네.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오히려? 네, 그때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잘 시키셨네. 교육이라고 제가 교육을 받는 듯해요. 그러니까요. 애들을 너무 반듯하게. 그러면 경제 활동을 얼마나 못 하신 거예요? 한 1년 못 하신 거예요? 1년 한 3개월 이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을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여기저기 관공서 네. 또 129 다 전화를 해도 그 저한테는 사업자가 있고 네. 또 부부로 같이 등재가 있다 보니까 이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포기한 상태였죠. 근데 그래도 재산 소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재산이 많지도 않았었고 네. 그때도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 올라와서 이제 월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네. 사업자만 있는다는 그 핑계로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네.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 부분하고 네. 또 제가 이제 구청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방문 간호사분이 오셨어요. 방문 간호사? 네. 네. 아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구청의 보건소의 간호사분들이 공무원인데 이제 네.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네. 방문 집에 가서 간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구청마다? 네네. 구청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서 채용한 간호사들이 네. 특정 지역을 맡아서 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네. 그 지역에 혹시 뭐 정신질환자거나 또는 좀 이제 약간의 이제 간호적인 어떤 뭐 점검 이런 게 필요하면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제 등록된 분들한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은 이사장님은 구청에서 말씀하는 바람에 등록이 되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혀 여러 번 이제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그쪽에서 이제 방문 간호사를 한번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제 상황을 보고 나서는 놀랬죠. 아, 간호사가? 네, 이 상황이 일자리를 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이제 판단해서 네. 기초생활 수급을 이렇게 제도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이. 아, 그 전까지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그런 혜택 129가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아니, 근데 구청 가갖고 네. 몇 번이나 두드렸다며요.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친절하게 이런 거 하십시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인데. 근데 직접 가서 제가 하지는 못하고 전화로 했죠. 그때 운전 네. 불편함이 좀 많았으니까. 네. 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네. 일자리도 안 되고 뭐 지원도 안 되고 이제 그렇다고 여기 사업자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와서 방문 간호사님이 보시고 나서는 네. 그분이 빨리 조치를 채워가지고 취해서 저한테 그 지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간호사가 돌아가셔갖고 네.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민 센터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고마운 분이네요. 가장 고맙죠, 저한테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나마 생활비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자리를 또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달라고 그렇죠. 요청을 했더니 갔던 곳이 네. 자활센터였습니다. 아, 광진자활센터. 네. 지난주에 우리가 광진자활센터 센터장님 모셔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 광진자활센터. 네, 맞습니다. 광진자활센터가 진짜 역할을 많이 하네요. 네, 뭐 지역 소득 주민의 뭐 자활을 돕는 곳인데 네. 저도 그 자활이 없었더라면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갔는데 거기에 지금은 자양동이에요. 네. 자양동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그때는 주민연대도 있었고 네. 광진 지역 자활센터도 있었고 그 3층에는 늘 푸른 컴퓨터 학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가서 보조 강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 그냥 자활에서 부여한 임무가 예. 학원 강사, 학원 보조 강사. 보조 강사였어요. 예. 지금까지는 보통 이거 요양 그렇죠. 네. 봉사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아마 오셨을 때는 자활에도 사업단이 많아져서 그때 아마 이제 컴퓨터 사업단 아마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것 같고 그 컴퓨터 사업단은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나 ICT 쪽에는 잘 이제 어려우시니까 네.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학원을 자활 사업단으로 개설을 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 업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 당시만 해도 자활에 여성분들이 많았다며요. 그렇게까지 제가 뭐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컴퓨터 보조 강사 역할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갔더니 뭐 종이 접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분들과 좀 친해지면은 그분들을 그 보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종이 접는 그 사업단에서 제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가까이 그 대표를 맡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그렇구나. 네. 근데 처음 물론 내가 좀 어려워가지고 내 몸 상태도 그렇고 내가 어려워서 자활에 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업 크게 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활 가서 종이 접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큰아이가 군대 갈 무렵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도 이제 군대 갈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그럴 당시인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애들이 지금 수입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아파도 뭔 일을 해야 되고 사실 뭐 찌개라도 하나 끓여주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서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게 해달라 요청을 당장 급하니까. 네. 그럼 다음에 연락 주시겠다. 내일부터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 근데 두 분 다 팀장님이 안 계셔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두 분 팀장님 계셨는데 그래서 바로 그 뒷날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이 접는데서 그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도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학원에 올라가서 교육을 제가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잘 갔었을 때 잘 이 실장님이라든가 네.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땠어요? 되게 친절하고 정말 오신 참여자들을 아주 잘 뭐 도와주거나 같이 이 활동했다고 느껴지세요? 그렇죠. 뭐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너무 자랑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정말 그분들은 타고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또 팀장분들이나 또 센터장님, 또 뭐 실장님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뭐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참여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려놓지 않고선 그 같이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니 근데 아까 구청 직원은 너무 불친절했다며요. 그 구청 직원하고 자활하고는 다른 또 다른 거예요? 네. 구청 직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을 다녔는데 그분도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로 만나고 대화하는 분일 텐데 그런 분은 아까 그분은 너무 보니까 이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자활분들은 완전히 좀 다른 분인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마인드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는 아닌 듯해요. 간혹가다 한두 분이 이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분이 계셨고 여러분 그때 당시 묘하게 제가 그때 한 10여 년 동안에 한 20년 전후로 10여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갑질을 한다는 걸 많이 제가 그 당시에는 느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한 2010년가량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니다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마음에 하나 나온 글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글을 항상 이렇게 내 톡에 올려놓고 있는데 뭐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다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며 이런 거 하나 가져오시지. 펜을 쥐고 있다고 다 옳은 말 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다 펜을 쥐고 있으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칼로 찌른 거와 다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직접 이 구청이건 어디건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 따뜻하게 한마디쯤 해줄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또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나요? 어떻게 공무원은 좀? 우리 이사장님?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바뀐 것 같은데 실제 그 주민과 공무원들의 그 문화라는 게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힘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이제 갑질이든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민원도 막 내고 그 다음에 이 지방 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갑질을 하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이게 조금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좀 만들어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자활에서는 만족을 하셨다. 저는 그렇죠. 자활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자활을 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연대 때 책을 이렇게 폈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소감 같은 거 쓰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저도 이제 주민연대는 큰 집이라고 적었고 자활센터는 친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때 자활에서 처음 하신 게 거의 처음 하신 게 처음부터 하신 게 컴퓨터 보조 강사 하신 거잖아요. 네네. 주 5일 근무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주 5일 8시간? 네네네. 그때 그러면 뭐 월급이 얼마 정도? 월급은
거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0, 한 20, 3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자활하시면서 그럼 우리 옆에 광진 주민연대 또 사회적 경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늘사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늘사협은 네. 뭐 사실상 자활에서 파생된 기업이에요. 네. 원래. 아, 늘사협도 자활에서 나온 기업이죠. 기업인 거예요? 네. 아, 원래- 늘푸른 사회협동조합. 네. 네. 원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전에 자조금고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청해를 해서 네. 그 대출을 진행을 했던. 그냥 소액 대출해주는 협동조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사장님이 초기 멤버이십니다. 아마 이사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난 매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셨구나. 원래 그거 알았는데 네. 오시는 분마다 다 우리 박영수 이사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이런 분들만 모시는 건지 내가 좀 조심스럽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자꾸 이제 그 이사님이 다 아시면서 왜 얘기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초기하셨으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자활 2001년부터 자활의 초기 멤버인데 네. 그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신용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 통장이 없고 카드도 없고 그리고 은행 대출을 못 받고 또 가난하면 사회관계나 가족 친인척 관계 다 끊어져요. 근데 자활 들어오실 때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때 발생하냐 하면 만약에 한부모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응급실에서 요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진료를 안 받아줬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서 개선이 됐는데 그렇게 응급실의 선납 비용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어려운 환경에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네. 입학금을 제때 못 냈어요. 목돈이 없어서. 그래서 입학이 취소된 건. 그리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푼돈은 조금씩 있으신데 목돈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출도 안 되고 대출 신용 불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볼까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라민은행이라는 조금 정보를 받아서 예. 그라민은행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라민은행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고 그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서민들이 네. 거기도 이제 신용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데 그 서민들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어려운 것들을 목돈으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도 십시일반 돈을 10,000원이든 뭐 얼마씩 모아서 한번 목돈을 우리끼리 만들어 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게 늘푸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신입니다. 그라민 은행을 힌트를 얻어갖고 하신 네네네.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늘사협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럼 우리 이사장님은 이 늘사협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신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컴퓨터 학원에 이제 보조 강사 일을 하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었어요.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를 안 하고. 그랬더니 저도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마음이.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뭐 없다 보니까 차비를 어떻게 선뜻 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원래는 돈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들이에요? 안 하죠, 잘 안 하죠. 아빠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위에 그 밑에
장애 통합 뭐 센터인가 장통에 팀장님이 계셨어요. 네. 제가 이름을 캔디 팀장님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자활의 이 팀장님? 네, 네. 김혜경 팀장님한테 제가 이런 제 사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늙은 사회적 협동조합 전 이사장님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늙은 우리 자조공고인데 늙은 협동조합이라 그때는 법인격이 아니었어요. 협동조합에 뭐 모처럼만 출자해도 바로 7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가입을 하고 7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집에 가서 아들을 그 학비를 교통비를 주니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으로 2년이 됐습니다. 그럼 정말 소액이네요. 소액이지만 엄청 그때 필요했던 게 큰 돈이 아니고 소액이 필요했던 건데 이 늘사협은 그런 소액 대출 같은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소액 대출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다 되고요. 네. 가장 뭐 아까 저처럼 가장 제가 입문하게 된 계기도 급해서 돈이 누구한테 우리가 뭐 지인들한테도 빌릴 수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공동체로 해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7만 원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7만 원이 소액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나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상당히 그게 복된 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무담보 그리고 또 무보증으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나의 뭐 조건이 좀 따릅니다. 다 무담보 무보증이긴 한데 긴급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증빙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한 500 정도 빌린다, 300 정도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그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이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도 그 진찰 받은 그 증빙 자료가 있고 또 교육 관련된도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사분들이 지금 이사방에 9분이 계시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이사님들, 임원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죠. 이제 심사하는 방식이 은행처럼 뭐 담보가 있습니까, 신용도가 있습니까, 뭐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지 않고 실제 그 필요한 위급 상황, 필요한 상황들을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위급한지, 진짜 아픈지 그런 거 보는 거네요. 정말 필요한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에 일부는 우리 이사장님의 인간극장 얘기를 좀 들었고 이제는 이사장님이 진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늘푸른 사회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까 그 시작을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들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 기증을 했나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나눠주시는 걸 좀 인색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그때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자활 실무자분들이 서울시로부터 복지수당을 처음 받게 됐어요. 자활 실무자들은 복지관의 종사자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거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복지수당을 줬는데 그 수당을 본인들이 나눠 갖지 않고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거기 센터장님들이 좀 이렇게 강요하신 건 아니고요? 뭐 그렇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매달 모아서 그렇구나. 그 모았던 돈이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24분의 참여 주민들이 10,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비인가지만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고 그때서부터 처음 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실무자님들은 사실은 뭐 거기서 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냥 은행 대출도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기부죠.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참여 주민도 모이고 해서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대출 금액이 네. 뭐 500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많으면 뭐 70만 원, 네, 100만 원인데 그런데 그 금액도 사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가난하지 않아도 저도 10만 원 없을 때 되게 그래요? 빌릴 데가 없을 때는 진짜 되게 아쉽고 그럴 때가 그러거든요. 가입하셔가지고 네. 네, 대출 받으시면 그래요, 되고요. 이게 이제 은행 이자보다 더 이율이 싸요. 네. 그리고 장점이 내가 갚으면 갚은 금액은 빼고 남은 금액에 또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계산해 보면 되게 싼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컸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조합원만 해도 212명이고 출자금이 총 한 3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돈을 계속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저금하듯이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다만 이자가 안 쌓이고. 그 이자라기보다는 올해 네.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자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 적립금에 통장에다 일단은 애치를 하고 또 나머지는 이미 적립금 통장에다 보관을 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자는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이자 부분을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자는 그런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출자입니다. 네. 금액은 관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네네. 본인이 이제 원래 협동조합은 3분의 뭐 100에서 30% 이상은 출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아니면은 출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 출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억이 자본금이 있으니까 네. 한 번에 1억 정도로 하면 안 되겠네요? 1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제 3천이 누가 한 번에 1억을 근데 막 1억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최대 많이 하신 분이 1,000만 원을 그 출자를 특별 출자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서 그분이 은행권에 이제 저축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한동안 저축을 하셨다가 또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주로 출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출자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게 초기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근데 한 20% 정도는 은행 거래가 들어오신 분들이 초기에 조합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은행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명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설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거는 저축이고 출자금이니까 은행 거래에 지장도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치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출자금을 찾아가실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탈퇴를 하실 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거래가 안 될 때 출자하시다가 이제 시정이 좋아지시면 출자금을 찾아가신 다음에 은행에다 맡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주로 이제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 우리 늘사협이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서 내 출자금이 또 어느 조합원한테 얼만큼 필요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가 출자금을 계속 이렇게 여기다 출자를 하면은 그 출자금을 또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얻는 그 기쁨보다 오히려 이 협동조합에 출자를 해서 그게 누군가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쓰고 공유한다는 거, 거기서 이제 가치를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게 모든 걸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자가 안 나가는데 적금을 차라리 붙지 여기 왜 붙지? 그랬었는데 이런 자본주의적 마인드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원래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었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하면서도 조합원들께 그런 내용들을 다 숙지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출자를 해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를 아시면서 창립 초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럼 조합원들은 지금
이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축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이해도가 많아서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테고 신규 조합원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신규 교육을 하면서도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 이 사장님은 그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이 협동조합 사업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 경제 돈밖에 몰랐죠. 돈을 벌여 먹고 산다. 돈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나 그때 당시 제 마음이 500억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아, 500억? 네,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런데 500억 버는 게 꼭 어리석진 않잖아요.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 허황된 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회적 경제 자활을 참여를 함으로써 자활의 선생님들과 또 함께 일도 하면서 또 자활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자활을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참여 잘했구나. 그래서 아까 자활의 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그만큼 저한테는 자활은 소중한 것입니다. 늘사협은요? 늘사협이 이제 자활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늘사협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늘사협은 지금 사실상 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진들도 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익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 또 뭐 그런 그 입찰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주택 관리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저도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고 또 우리 이사진 분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늘사협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초기 늘사협 구성하셨던 선생님으로서 늘사협이 지금 정도까지라도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초기에 창립할 때 창립 선언문을 썼었는데 그 선언문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할 것들을 여러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급전의 문제, 그러니까 목돈의 문제를 같이 극복하고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우리가 이제 다 반지에 사니까 주거의 문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급전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주거의 문제도 한 발 이제 다가가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 보자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만 너무 이렇게 막 대단하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네요.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규모가 작고 그라민 은행은 크시고. 네. 근데 지금 서울의 광진구에 지금 늘사협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또 연합회도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39개의 저희 같은 이런 자활 공제 조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활 말고 늘사협 같은 조직. 그러니까 돈으로 소액다 주제 해주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자활 공제 지금 늘사협이 원래는 자조 공급 방식이고 자활 공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활 공제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창립을 한 거고 그런 자활 공제 조합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39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 거기에 총 컨트롤을 하고 있는 연합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도 여기서 소액 대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자활 참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자활 참여 주민? 네. 그리고 이제 실무자도 누구나 가능하고 또 주민연대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주민연대 회원? 광진 주민연대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주민연대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주민연대는 회비만 내시면 그러시고 저희 조합 가입만 하시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한 거네요. 네네네. 네. 그 회원 주민연대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신 지역 주민 네. 다 가능하고. 네. 그럼 참여해가지고 대출은 어디 규모까지 대출 가능한 겁니까? 어떤 규모까지? 지금 대출은 긴급 대출이 제일 큰 게 지금 현재는 300인데요. 300만 원. 저희가 이제 500까지 올해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대출도 300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이 제일 크고요. 네. 그거는 긴급 대출입니다. 일반 대출은 100만 원이고 소액 대출 아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임시 대출 네, 7만 원. 7만 원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300만 원까지 있는데 300만 원 대출을 이제 긴급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연합회하고 매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300을 받으면은 연합회에 300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 늘푸른 사직협동. 그 600까지 대출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출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지만은 매월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그 부분을 개월수를 이제 본인이 몇 개월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부담이 많으니까 한 뭐 20개월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20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장 20개월? 네. 최장 20개월. 더 길어지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우선 현재까지는 2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만 갚지 않고 이자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는 저희들은 선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처음에 100만 원이면 13,750원이면 3%. 선이자를 먼저 받고 나서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100만 원 대출. 그럼 이자를 떼일 일은 없네요? 이자는 떼일 일은 없죠. 그래서 거의 100만 원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상환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 무한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은 사실은 뭐 신원보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검 많잖아요. 신용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고 또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주는데 보통 처음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빌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지 않을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이 어려운 사람, 돈이 어려워서 지금 7만 원도 없어갖고 7만 원 빌려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돈 빌려서갖고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잘 빌리시면 잘 갚습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잘 상환이 되고 있고. 그래요? 거의 한 뭐 20%? 아니, 거의 한 10%? 10%, 5% 정도. 네. 5%가 좀 약간 불합리하게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 갚고요. 또 저희들이 이 세운 취지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이라고 아까 보면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활 참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어려우면은 최대한의 대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떼인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떼인다 하더라도 총회 때 아까 저 법정 적립금으로 그렇게 상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안 들어가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게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그 대출이 안 갚아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은행보다 상환율이 더 높아요. 그래요? 유리. 은행보다 상환율이 더 높고 그 이유를 좀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돈이니까 이걸 대출을 갚는다 하더라도 이 돈은 떼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이 서로 있으신 것 같고 본인들도 우리도 어렵지만 이거는 절대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 갚지만 이후에는 좀 갚을 거야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갚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믿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희가 200명 중에 뭐 2-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긴급대출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사례, 도움이 된 사례들이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항상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은 거기에 지역 주민 자활센터의 실무자가 계셔요. 그 성함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내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 아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또 학자금 낼 때가 다가온다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가령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학기마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번 뭐 300만 원, 500만 받은 분이 한 6개월 후에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한 번 받고 다 상환한 후에 이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이 안 끝났을 때는 긴급대출 300 같은 경우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갚아야지 네, 갚을 네. 수 있는. 그렇죠. 상환을 그렇구나. 하고 또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하다가 5번, 5회 정도 불입하면은 추가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긴급 대출은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또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사례도?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은 되게 많지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사업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출자를 하셔서 출사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출자를 하셔서 많은 출자금을 아들, 딸 결혼식 때 네. 저기를 했어요. 이제 감자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감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감자를 하셔가지고 그 딸을 혼수비로 쓰셨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도 오랫동안 10년 정도 10만 원씩 불입을 출자를 하셨던 분인데 네.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택보증금으로 사용하신다고 가져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은 꾸준히 출자를 하셔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따님 결혼식 때 그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직원이 들어와갖고 갑자기 카메라를 이상하게 만져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카메라 좀 만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난입을 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전체로 옮겨서 네 이렇게 예. 그러면은 늘사협이 하는 일 중에 소액대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보니까 늘사협이 공동주택 사업도 하신다고. 네. 크게는 아니지만 그건 어떤 일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 우리 소액 대출 사업으로는 인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주 사업을 저희가 이제 어려운 우리 조합원들도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계기를 마련해보자. 예전부터 이제 그랬다가 그러면 주 사업을 공동주택 사업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창립총회를 이렇게 해서 늘사협이 이제 5월 1일 날 2018년도에 국토부 인가를 받게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은 지금 현재 전세로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전세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늘사협이? 네, 방 3개짜리. 몇 평짜리요? 그게 평수는 제가 정확히 생각을 네.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20평 가까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3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3분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입주한다는 거는 방이 3개가 있어가지고 네네. 각 방에 한 분씩 들어가서 네네. 공동으로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잘 같이 협동하면은 좀 편한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순탄한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 때는 되게 싸우시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분들의 삶에 관여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방만 쓰게 하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는가? 그렇게 알아서도 하고 이제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과금이라는 그런 거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월세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망가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리도 이렇게 해드리고 관리는 저희가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고 1억 7천의 전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 건물주가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서 한 번도 올려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너무 고맙고 그분한테 참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 공동주택 사업도 계속 늘려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 같으면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주 사업이 공동주택 사업이니까 끝까지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요즘에 LH공사나 SH공사에서 전세 임대라든지 뭐 그런 게 그리고 매입 임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또 우리 조합원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도 그치. 상당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첨만 되시면 아마 그쪽으로 다 가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조건은 그쪽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조건이 그쪽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뭐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보증금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거쳐가는 쪽으로는 되게 유용하게 조합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은 그러니까 그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고 네네. 차라리 임대주택이나 이런 사회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거기 일단은 공실이 생기면은 네.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입주민이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보증금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들어오고는 싶은데 또 저기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 열악한 곳에서 계시다가 집이 이제 또 그쪽에서 이제 나가라고 한다든지 고시원에서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이제 우리 공동주택이 이제 공실이 생기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월세는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50만 원이나 나가요, 월세가요? 예,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덜 나가지 않을 거고 지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공동주택 그 방이 3개인데 하나는 18만 원, 하나는 24만 원, 하나는 30만 원입니다. 그게 반 가격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늘사업이 지금 하는 일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리고 아까 소액대출 대출 부분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공동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업? 네, 공동구매 사업은 우리 이제 그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의 뭐 산지 직송으로 네. 뭐 한우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신한 소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도 판매를 다 판매를 했고 지금 배송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늘사업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사업이 공동주택 사업이니까 네. 그 사업을 저는 공모 사업이나 아까 뭐 입찰, 주택에 관련 그 입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공동 그 관리 기업, 네. 주택 관리 기업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원도 필요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사업 처음 시작하고 지금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실제로는 창립하고는 얼마나 안 됐는데 원래부터는 원래 그 늘푸른 협동조합 창립을 창립이 2007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17년도 됐네요. 네, 2007년도에 창립됐고 그러면 올해까지가 올해 17년 됐네요. 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7년도에 창립총회를 했어요.
7년 됐고. 네. 2004년도에 준비해서 임의단체로 창립한 게 2007년. 그렇게 임의단체로 쭉 하다가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한 게 2017년. 대표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17년을 딱 봤을 때 대표님이 지금은 뭐 깊숙이 안에서 보고 지금 3자에 나와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보셨을 때 늘사협 어떠신 것 같아요? 현재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아쉬운 점 먼저. 좀 더 이제 늘사협이 저는 좀 더 확장성 있고, 네. 그리고 소액대출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저희 이제 마지막 목표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익 사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점. 네. 좋은 점, 늘사협이 일단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는 내가 예상 못했는데 더 잘한 것 같아. 그런 건 있습니까? 3억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놀라워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04년부터 저는 한 달에 10,000원씩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또 익명으로 한 1,000만원씩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십시일반, 물론 이제 좀 많은 양의 금액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십시일반해서 돈을 3억을 모으고, 그러네. 그게 아직도 잘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이사님들도 네. 그 돈을 소중히 생각해서 좀 더 그 돈을 잘 쓰려고 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이런 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이사장님이 바뀌든지 간에 어떤 이사님이 바뀌든지 간에 그 정신이 쭉 이어온 것은 저는 사실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 대표님의 아까 아쉬운 점 있잖아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해봐라. 그러고는 싶은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실제로 여기 늘푸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과 이 봉사로 일을 하는 거에 차이가 많이 큽니다. 제가 또 제 밥벌이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늘사협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좀 안타깝고 열심히 할 테니까 급여를 늘사협에서 주셔요. 네. 제가요? 어떻게? 아니 실제로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진짜 실무로 담당할 수 있는 유급 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자본금 3억을 잘 굴려갖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업 출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자리 1억 7천은 아까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유동성이 없는 거고 또 연합회에 임의 출자가 정기 출자가 있어요. 지금 2,600 정도 꾸준히 출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업 출자는 5,300이 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수익이 생깁니다. 그 수익금으로 이제 운영 자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그걸 이제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힘듭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연합에 투자한 게 안정적인 투자인 거죠. 그 5,300을 다른 데 투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에 연합회에서 그래도 이제 3% 정도의 이율을 생각해서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사업비로 지금 현재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늘사협도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늘사협이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더 늘사협이 공동체가 커지는 거죠. 그럼 늘사협은 지금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자활센터 신규 참여자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 참여하신 분들을 늘푸른 사회협동조합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지금 현재 이사장이다 보니까 마음에 우러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 때 강의할 때마다 조합원 가입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그럴 때 감사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주위 자활센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또 이사 분들이 또 자활에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활센터에 보면 주민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참여해서 회의에 참여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내가 협동조합 가입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푸른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입하고 싶다. 네.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일단은 전화로 주민연대? 네. 전화를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아야죠. 아니 검색을 할까요? 검색하셔도 되고 네. 02 네. 497 네. 8374로 전화 주시면은 네. 우리 간사님이 거기서 계십니다. 받으셔서 친절하니 상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하단에 협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방송 보시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주민연대 회원이셔야 되고 주민연대 회원이 아니시면 주민연대 가입하시고 또 그러네요. 조합원 가입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주민연대로 전화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네. 늘사협에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 간사님이 주민연대 사무실 바로 옆에 책상에 있습니다. 네, 같이 같이 붙어 계시니까? 네. 그리 연락해서 그 제도를 알려주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푸른 사회작동조합 우리 김현수 이사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는 매일 시간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광진구가 정말 이 가치, 이 가치를 많이 지향하고 또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방송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이사장님, 우리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또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